네, 우리 대치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쪽지 시험 여러분들이 25번부터 36번까지 숙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쪽지 시험 같이 우리 공부해 보기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인클래서에서 받은 영상에 보면은 쪽지 시험 범위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메인 진도는 같은데 쪽지 시험 범위가 달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풀어드리기로 했어요. 자, 먼저 25번의 1대1 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대1 함수의 정의를 쓰라고 하고 있어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자, 우리 지금 워크북 25번 풀고 있어요. 너랑 나랑 다르면 함수 중에서 우리들의 함수값은 서로 달라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1대1 함수예요. 자, 이 친구를 대우로도 써주실 수가 있죠. 대우로 써주시면 앞뒤 바꿔주시면서 부정 때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랑 나랑 만약에 함수값이 같았으면 우리들의 정의역은 서로 같았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1대1 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1대1 함수를 이제 논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 함수임을 보이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요 친구가 1대1 함수임을 보여보세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주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x 세제곱이라는 친구를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x세제곱이라는 친구를 그려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x축에다가 평행한 친구를 그어요. 아, 그러면은 요 점이랑 한 군데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1대1 함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논술에서는 이렇게 풀으셔도 그닥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셔야 돼요? 식으로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되냐 여기에서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요 대우의 요 표현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조건, fx1이 fx2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너랑 나는 서로 같았어야 돼를 보이고 싶기 때문에 자, 먼저 fx1이라는 친구가 fx2였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fx가 얼마예요? x세제곱이 되고 있죠? 따라서 x1의 세제곱은 x2의 세제곱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왼쪽으로 보내서 요거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 x1-x2 x1의 제곱 더하기 x1 x2 더하기 x2의 제곱 이꼴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친구 어때요? 헉은 나오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일이 없는 친구죠. 따라서 x1은 x2라는 이런 식이 완성이 돼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fx1이 fx2예요 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결론이 x1 이꼴 x2이다 라고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fx는 1대1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f'x를 구해보니까 얘가 3x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증가함수이니까 1대1 함수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려면 여기에서 왜 증가함수이면 1대1 함수인지를 같이 증명해 주셔야지 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증가함수이면 1대1 함수이다 라는 걸 같이 증명해 보기로 할까요? 일단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증가한다 라는 거의 정의는 x1이 x2보다 작았을 때 fx1이 fx2보다 작은 요거를 우리는 바로 증가함수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가함수면 왜 1대1 함수일까요? 요거를 바로 요 이론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 자, 먼저 x1이 x2랑 다르다 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x1과 x2 중에 분명히 더 크고 하나는 작은 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1이 x2보다 작다라고 해도 어때요? 일반성을 잃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x1이 x2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x2가 x1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차피 지금 x1이나 x2나 특별한 조건 없이 잡고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x1이 x2보다 작다라고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겠죠? 그러면 fx1이 fx2보다 작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y는 f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fx1이라는 친구는 fx2랑 다를 수밖에 없겠네. 자, 여러분 어때요? 너랑 나랑 서로 달라 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들의 함수값은 서로 달라야 돼 에서 끝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y는 fx가 증가하면은 얘는 1대1 함수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함수가 1대1 함수다 라는 거를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뭐냐 하면은 바로 이화여대에서 나온 문제예요. 자, 이화여대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냐? f'x가 0보다 크다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뭘 풀어보라는 문제가 들어와 있었냐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f'x가 0보다 클 때 요 fx가 1대1 함수임을 보여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랑 나랑 다르면 우리들의 함수값은 서로 달라야 돼에서 출발해 보기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너랑 나랑 서로 다르다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x1은 x2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x1이 x2보다 작다라고 해도 어때요? 일반성을 잃지 않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F'이 0보다 큰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y는 fx가 평균값 정리 적용해야 되니까 폐구간 x1, x2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x1, x2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자,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f'C가 어떤 애가 존재하나요? x2-x1 분의 fx2-fx1인 이런 C가 x1보다는 크고 x2보다는 작은 곳에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f'x가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요거는 0보다 큰 양수예요. 그리고 우리 x2가 x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큰 양수. 그러면 요 친구도 0보다 큰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fx2라는 친구는 fx1보다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얘기는 fx2가 fx1이랑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너랑 나랑 서로 달라요 라고 출발했을 때 그러면 우리들의 함수값은 서로 달라야 돼요. 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대1 함수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26번 문제 보시면 1대1 대응의 정의를 보여주시는 문제죠. 1대1 대응은 어때요? 공역이 치역이랑 일치하면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라는 조건 먼저 만족하는데 거기 중에서도 공역이 치역이랑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27번 조화수열 그리고 28번 등차수열 나갔었고 자, 29번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유도하는 거는 잘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등비수열의 합 자체도 이 논술 문제에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지만 이제 몇 급수라는 게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자, 몇 급수가 뭐냐? 몇이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급수는 마찬가지로 더해지는 숫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크게 더해지는 급수이구나. 그래서 요거는 등차 곱하기 등비수열의 급수를 바로 우리는 몇 급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도하시는 방법은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방법이랑 사실 똑같아요. 자, 몇 급수 S를 뭐라고 잡을 거냐? 등차 곱하기 등비수열로 1 더하기 2A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이런 식의 수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A의 N-1승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1, 2, 3, 4, 5, 6, 7, 8, 9, 10은 등차 수열이고 AA 제곱부터 AN-1승까지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몇 급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이 S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양변에 A를 곱해 보도록 하실게요. 그리고 한 칸씩 뒤로 밀어보세요. A 더하기 이것도 한 칸 미르니까 2A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자 위에 거보다 숫자는 하나 작고 그리고 차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친구는요. n-1 a n-1 더하기 이 친구가 a가 곱해져서 na의 n승이라는 이런 식까지 나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a s는 1 더하기 2에서 a 뺍니다. a 3a 제곱에서 2a 제곱 빼니까 a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의 n-1승까지 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na의 n승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요 등비수열의 합 계산해 보시니까 1-r분의 물론 여기에서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 가져가고 있겠죠. a가 1이면은 단순한 등차수열 나올 뿐이니까요. 초항 그리고 1이죠. 1 공비의 n승이어야 되는데 a의 0승에서부터 시작해서 n-1까지니까 총 n개 마이너스 na의 n승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s라는 친구는 요 식을 1-a로 나눠준 바로 이 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몇 급수의 합도 등비수열의 합도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계산으로 구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30번 문제, 31번 문제, 32번 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직접 증명해 본 적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증명해 보실 수 있으셨을 거고 실제로 이제 수리논술 시험에 수리논술 시험에 등장할 문제는 바로 33번 문제죠. 왜냐하면은 3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도 알고 계셔야지 되고 그리고 처음 보는 시기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증명할 줄 알면 33번 같은 문제도 처음 보는 시기지만 증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문제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에 요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쉽게 뭐부터 일단 해볼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드렸던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an 플러스 1은 4an 플러스 3이고 a1은 1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요 친구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양변에서 k 빼요. 4로 묶은 다음에도 k를 빼주셔야지 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친구가 뭐 bn 플러스 1로 요 친구를 bn으로 이렇게 치환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k값 구해볼까요? 요거 k 오른쪽으로 보내고 전개해 주시면은 k-4k가 3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3k가 3이면 되는구나.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나요? an 플러스 1 k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1은 4 an k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 친구가 뭐라고요? bn 플러스 1 요 친구 bn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bn이라는 수열은 b1 곱하기 공비가 얼마가 나오고 있죠? 공비는 4가 나오죠. n-1승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b1 값이 얼마 나와요? a1 플러스 1 나오잖아요. a1이 얼마였는데요? 1이었어요. 따라서 2 곱하기 4의 n-1승 나오는구나. bn이 누구였는데요? an 플러스 1이라는 친구였죠? 따라서 an은 2 곱하기 4의 n-1승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친구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 34번과 같은 그럼 이번에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요거 어떻게 풀라는 거죠? 이제 일반화시켜서 문자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안지에 보시면 p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눠져서 풀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p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얘네들을 나눠서 풀 생각을 할 수가 있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풀다 보면은 이거 범위를 나눠야 되겠는데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그 순간이 어딘지 한번 보시죠. an 플러스 1에서 앞에 풀었던 문제랑 마찬가지로 k 빼시고 p로 묶은 다음에 an에서도 k를 빼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k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값? q 값을 찾아보셔야지 되세요.
K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K-PK가 Q가 돼야 되는구나. 따라서 1-PK가 Q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K값은 1-P분의 Q구나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요? 함부로 얘기 못하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P가 1이면은 이렇게 분모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P가 1이 아닌 경우랑 그리고 P가 1인 경우를 따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P가 1이 아닌 경우랑 P가 1인 경우를 알고 푸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풀다 보니까 어때요? 풀다 보니까 분모를 0으로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1이 아닌 경우랑 1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뭐라고 해주죠? bn 플러스. 이 친구 bn이라고 치환해 보시면 bn이라는 수열도 등비 수열이 되고 있어요. 자, bn이라는 친구는 b1 곱하기 p의 n-1승이 되는구나. 그럼 bn이라는 친구가 누군데요? 바로 an-k예요. b1은 누군데요? a1-k죠. 곱하기 p의 n-1승. 그런데 p가 1이 아닌 경우에 k는 1-p분의 q가 되고 있기 때문에 an-k 대신에 1-p분의 q, a1-k 대신에 1-p분의 q 곱하기 p의 n-1이 되어서 a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보니까 p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요것만 더해 주시면 되죠. a1- 요거 친구 더하기 1-p분의 q라는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이번에는 p가 1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p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기로 하죠.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q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의 점화식이죠? 바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따라서 an은 a1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얼마죠? q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p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p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반에서 25번부터 36번 가운데에서 질문이 나온 문제였어요. 자, 다음 주에는 48번까지 공부해 오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클래스에 제공해드린 영상에서는 메인 진도가 1시간 14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 진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클래스로 넘어가서 메인 진도 들어주세요.